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소매 금융을 취급하는 5대 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17개 은행은 이번 달 안에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전세값이 오른 범위 내로 축소하고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준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미 주택을 보유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의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9월 이동자 수는 56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9% 감소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시도에서는 인구 순 유출이 발생했고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제주 등 8개 시도는 인구가 순 유입됐습니다.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중 서울 은평구 증산 4구역, 연신내역 인근, 도봉구 쌍문역 동측, 광항역 인근을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연내 본 지구 지정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구역별로 적게는 400여 가구, 많게는 4천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진행의 민채합니다. 앞으로는요,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전세값이 오른 정도에 한해서 은행권의 전세 대출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명백한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 대출을 제한해서 대출금이 자산 투자로 흘러드는 걸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아래 보이시는 전화와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우선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문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 거 아시죠?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휴대폰으로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최신 부동산 소식들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적극적으로 도움 얻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 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네, 이번 순서는 스튜디오에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부동산계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쪽에 집중을 해볼 텐데요. 최근에 서울시가 규제에 대한 좀 완화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는요, 2종 7층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7층 규제가 있었던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들이 나왔었는데요.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서울시의 주택의 공급들을 빠르게 늘리고자 하는 이런 서울시의 노력들이 보이는 해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 중에 이제 마지막 시행되는 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 규제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재개발을 통한 규제를 좀 해제를 하고 서울시에서 이제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을 새롭게 주거 환경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전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마지막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지금 현재 저층 주거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서 난개발이라든가 뭐 개발 제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7층 이하로 규제하고 관리했었던 지역이 바로 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약 14%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주거 지역에서는 거의 뭐 30% 가량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들 7층까지밖에 못 올린다는 제한으로 인해서 빌라가 난입되고 실질적으로 이곳에 좋은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가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주택 시장의 안정화 공급을 확대시키고 이런 주거 지역들을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주거의 환경들을 좋게 만들고자 하는 계획 중에 이제 구성되어 있었던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언론을 통해서 또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규제의 완화 내용,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7층까지밖에 이제 올라가지 못했었던 높이 제한을 25층, 최고 25층까지 일반 이제 이종 일반 주거 지역과 동일하게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허용 용적률 또한 190%에서 이제 200%까지 증가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용도를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됐었을 때 의무 공공 기여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층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것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0월 21일부터 시행이 직접적으로 되면서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그리고 정비 사업에 바로 즉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경관 관리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뭐 고도 제한 완화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도 저층의 그런 주거 지역들, 저밀도 지역들 규제는 용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적인 관리 지역들은 제외가 되어 있다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규제의 완화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될 것인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이제 노후주거지 정비 사업들이 오히려 더욱더 탄력을 받아가면서 서울시 내에서는 이런 노후 지역들 빠른 개선 사업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재개발로 들어가기에 또는 가로정비 주택 사업으로 들어가기에 규모가 너무 작은 지역들 특히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이런 2종 7층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새롭게 좋은 주거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비사업 해제되어 있었던 지역들, 다시 정비사업을 하기 어려운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들 약 160여 곳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다. 뭐 관악구라든가 동대문구 등이 가장 많은 비강남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최근에 나왔었던 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이제 재생 사업으로 구성이 됐었던 창신동 뭐 이런 지역들, 도심 지역에도 이런 지역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지역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신속통합 기획이라든가 또는 민간 추진 재개발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지역들, 뭐 창신동은 지금 신통을 들어가고 있지만 그런 대표적인 지역들, 저밀도 중심 지역들, 노후 빌라들이 굉장히 앞으로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정비 사업들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인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겠죠. 이제 앞으로는 7층까지가 아닌 저밀도 주택이 아닌 고층으로서 25층까지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들로 허가가 풀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입지에 좋은 지역이라면 주거 환경이 더욱더 개선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빌라촌들이 난입되어 있지만 거주 환경이라든가 또는 인프라 시설들,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서울의 중심 지역, 뭐 도심권뿐만이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인기 있는 교통편 우수한 지역들이 더욱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빌라 밀집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반 시설을 갖춘 지역들, 뭐 강남 3구라든가 또는 이제 뭐 마용성 이런 지역들, 아파트가 들어서기에는 어렵고 또는 뭔가 재개발 들어가기는 어려운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큰 수혜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공급의 증대에 큰 기대감을 불러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요, 2종 7층 규제 완화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들 살펴주셨습니다.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공급을 좀 늘리기 위한 서울시의 목적이라고 하고요. 자,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투자 전략은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인데요. 자, 서해선 시흥시청역 역세권에서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 볼까요? 시세는 약 3억 8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첫 번째로 경기도 쪽으로 가서 시흥시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이 앞으로의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각이 나는데 어떤 입지적인 특징과 기대되는 호재들이 있는지 만나볼까요?
자, 이제 대체 주거지들 굉장히 이제 서울시 내에서도 너무나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값이라든가 집값의 부담감을 못 이겨서 순유출되고 있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주변 지역, 서울 주변 지역으로서 주거의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신도시라든가 또는 교통 편의 시설들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기대감 있는 지역에 굉장히 많은 유입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데 자, 오늘 만나보실 지역은요. 시흥시 장현지구가 되겠습니다. 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년에 대비해서 10배 정도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 바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지역이 바로 시흥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국 대비해서 21.5%포인트로 굉장히 높은 집값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흥시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전셋값 또한 상승률도 시흥시가 12.9%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비단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년, 내후년도 이 높은 상승률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시흥시의 잠재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하나로서 교통 편의시설이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들, 지금 현재 시흥시만 하더라도 개통 예정 노선만 5개의 노선들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사대곡선을 시작으로 해서 신안산선과 월곶에서 이제 판교까지 구성되는 월판선들이 2026년까지 개통을 하게 될 것이고 지난 6월 달이었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제2경인선과 그리고 신구로선이 확정이 되면서 이곳에 지금 현재 5개의 노선들이 추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GTX C노선의 5위도 연장안들이 또 사전 타당성의 통과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긍정적인 평가를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가 추가 지정됐었던 곳 가장 마지막 지역 광명 시흥 지역인데 역시 시흥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3기 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곳에 들어가는 대규모의 아파트 주거 환경들이 굉장히 큰 시흥시의 집가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1km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서울의 진출입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제2의 분당이 될 수 있는 지역 기대감 그리고 시흥의 인지도가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시흥 장현지구가 되겠습니다. 연성지구와 능곡지구에 포함을 해서 이곳 장현지구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시흥에서는 이제 남부 이제 수도권에서는 대표적인 신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시흥시청 이제 공공시설과 이곳 행정기관들이 같이 함께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주거의 환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흥시청역은 지금 현재 서해선이 들어가 있는 역세권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곳 서해선이 시흥시청역에서 단 하나의 노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안산선 그리고 월곶 판교선이 이곳에 정차를 하는 정차역이 되기 때문에 다중역세권으로서의 교통의 인프라가 더욱더 좋아지게 될 것이고요. 자, 이런 2개의 추가 광역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흥시청역은 앞으로 환승센터의 조성 사업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되면서 민자 역사 라인들의 이곳의 상업시설들과 그리고 기반시설들, 주차장, 이런 버스터미널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이곳에 들어설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를 하실 때도 사실 입지적인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상업지, 중심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시흥시청역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시설,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메리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지역들에서 앞으로의 큰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복합 행정타운 조성 사업들 지금 현재 2024년까지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과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흥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되어 있었던 구도심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들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단순히 행정 업무뿐만이 아니라 의료시설이며 의료시설, 공공시설과 체육시설, 문화시설 모든 복합적인 조성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로 이곳 복합 행정타운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까지 완공이 될 거고요. 행정과 문화, 의료 시설들이 시흥시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들 같이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합 환승센터 건설 예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 월판선과 그리고 서해선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신안산선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이런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시흥 시청역이 생겨야 될 텐데 복합 환승센터 조성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규모고요. 단순히 상업시설, 교통시설, 환승센터뿐만이 아니라 여객터미널과 환승 주차장 그리고 다양한 시민의 편의시설들이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상업시설에서는 영화관이라든가 레스토랑, 식당 이런 부분들 굉장히 상업과 문화공간이 공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수혜로서 바라보실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함께하고 있는 곳 경기도 광명 시흥시입니다.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고요. 이미 상권은 발달이 돼 있고 앞으로 교통 호재들로 인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정말 좋아진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자, 아무래도 복층 오피스텔인 만큼 월세를 기대해 보면서 혹시 시세 차익도 가능할런지 가격 한번 만나볼까요? 자, 신도시 내에서도 지금 현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모습들, 근데 여기에 플러스 교통 호재, 그리고 또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시민의 편의시설들이 더욱더 좋아지는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가 내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시흥시 장현지구 내에 이제 교통이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매매 금액은요 3억 8천에서 4억 2천만 원인데, 자, 요즘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유형 중에서 오피스텔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세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투자자로서 사실 접근하기에 다주택자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취등록세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4.6%의 고정 세율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파트 가격 대비 접근성이 더욱더 용이한 장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3억 8천에서 4억 2천만 원의 매매 가격이고요. 자, 투자를 하신다면 전세를 만약에 놓으신다 하실 경우에 소액 투자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의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전세 금액 대비 투자 금액 3천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고, 자, 오피스텔은 이제 수익률이 좋다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또 요즘은 주담대가 굉장히 많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규제로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 대출 유무 굉장히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셔서 월세를 받으신다면 약 10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월세 투자 시에는 대출 레버리지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약 8천에서 9천만 원의 소액으로 월세를 받아보실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도 역시 가능한 장현지구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다주택자분들도 걱정 내려놓으시고 투자 가능한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에 위치한 복층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강남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집어낸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3백만 원 예상되나요? 네, 명불허전인 지역이죠. 직장인들이 참 많이 모여있는 강남구 역삼동에서도 젊은 분들은 물론이고 또 직장인들이 찾으시는 오피스텔 유형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확한 위치하고요. 기대되는 강남 지역 호재들 만나볼까요? 자,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그리고 또 신용대출의 그런 규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고가의 아파트, 고가의 주택들에서 수요층들이 조금 더 낮은 가격의 그런 수요층들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또 전세대출이 규제가 된다면 월세로 전환이 굉장히 늘어나게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거의 유형이라든가 주거의 그런 투자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금화를 가장 많이 시킬 수 있고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양극화의 가장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바로 강남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강남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층들이 풍부하고 임차인들이 넘쳐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듯 지금 현재 1인 가구의 비중이 강남구에서는 32%를 넘어가고 있고요. 1, 2인 가구가 같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비중에서는 약 70%가량이 실질적으로 강남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1, 2인 가구를 대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은 소형주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 지역 바로 강남구이기도 하고요. 이만큼 높은 가격들이 형성될 수 있는 이유, 바로 일자리의 창출, 교통이 잘 갖춰져 있고 주거의 환경이 이곳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삼동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은요, 강남역을 끼고 있고 2호선을 따라서 테헤란로에 일자리, 많은 기업들, 많은 업무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고 9호선이라든가 7호선 또 3호선을 이용하면서 신분당선이 앞으로 연장선이 들어간다면 모든 역세권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곳에 바로 역삼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동쪽으로는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서초대로 개발 사업들, 그리고 또한 남쪽으로도 지금 현재 양재 R&D 연구단지라든가 북쪽으로는 또 다양한 압구정을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또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남권의 모든 지역들은 호재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삼동에서 테헤란로를 끼고 있는 업무 시설, 그리고 또한 삼성역 주변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12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5년 동안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리고 서초대로의 개발 사업을 통해서 롯데칠성 부지라든가 또는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코오롱 부지들이 삼성타운과 함께 더불어서 강남역 주변을 더욱더 높은 용적률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몇 가지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 지금 현재 50층 규모의 세계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숙박과 업무시설, 마이스 산업단지들이 이곳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만 하더라도 3조 6천억 원,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 120만 개 이상, 그리고 고용 창출 4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대규모 잠실권과 강남권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첫 삽을 떴죠. 지금 현재 50층 규모의 세계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코엑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코엑스와 연계될 수 있는 또 지하부에는 이제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조성 사업과 지하 구성을 통해서 많은 상업시설들이 또 이곳으로 들어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6층까지의 규모 중에서요, 이곳 삼성역에 들어서는 GTX 또 KTX 위례 신사선 다양한 광역 교통망들 노선들의 환승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철도 중심 총합 역사가 같이 함께 조성이 되고 또 그 위층 라인으로는 이제 공공시설들이 같이 함께 구성되고 상업시설들이 같이 함께 공존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지하 공간과 영동대로 지하 상권, 그리고 코엑스의 지하 상권이 같이 함께 연결되는 대규모의 복합 사업으로 많은 기대감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통 호재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신분당선의 연장선 사업들, 한남 뉴타운과 용산, 그리고 북부 연장선들이 또 서울시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서울역까지 연계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황금 노선 중에 황금 노선이 신분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역교통망으로서 GTX는 삼성역에 무려 2개의 노선, A 노선과 C 노선이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동남권의 가장 좋은 개발 호재가 될 수 있는 위례 신사선 또한 삼성역을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역을 이용할 수 있는 2호선 바로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의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은요, 지금 현재 소형 주택으로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그리고 또 이곳에 방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1.5룸이기 때문에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가 굉장히 거주하기에 만족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소형 주택들이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강남구에 지금 현재 4억 5천에서 4억 6,300만 원으로 매매 금액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전세를 놓으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 강남권 초역세권인 물건이 지금 5천에서 5,300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자, 월세를 받으신다면 약 120에서 130만 원 정도 기대를 하시고 실제 투자 금액 1억 초반대로 대출 금액 활용하셔서 오피스텔,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본 오피스텔은 강남의 중심 역삼동에서 만나봤습니다.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일단 매주 화요일에는 대표님과 함께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매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의 재개발 지역을 분석하고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무료로 알려주시는 세미나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박대근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16%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 올라 올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10월 전국 HBSI 전망치는 83.3으로 전월 대비 2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 충남, 경기 등 지역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광주, 부산, 세종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달려라 하니 최한리 팀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에 날이 참 쌀쌀해졌잖아요. 날은 쌀쌀해지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두 곳 좀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도 두 곳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뜨거운 열기가 더 뜨거워질 수 있는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종로에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또 서울의 중심 종로잖아요. 이곳에서는 이제 상업적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머무를 곳이 없다라는 것은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곳에서 투자 가치 높은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겪어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중심부 쪽도 가보고 살기 좋은 곳까지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동인데요. 자,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 보이시죠? 시세는 약 4억 2,800만 원에서 4억 5,3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요즘 같은 가을날 분위기에 참 어울리는 서울의 중심, 종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로 하면은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란 생각은 드는데 또 막상 떠올려 보면은 주거지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오피스텔 어디쯤에 있을까요? 네, 오피스텔이 이제 주거지가 많이 없는 또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서울의 중심에 딱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로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일단 지하철로 지도로 따라가 보시면 지하철은 1호선 종로 5가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종로 5가역에서 나오면 도보로 한 4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조금만 걸어가면 동대문역도 나오기 때문에 1호선과 4호선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오피스텔 바로 앞에 버스 노선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을 거의 다 가고요. 서울을 약간 벗어난 지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서울의 모든 곳을 내가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실 정도로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TV를 보시면서 이제 나는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수요층이 탄탄한지를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수요층이 매우 탄탄한 지역이 바로 또 서울의 중심 종로입니다. 일단 근지역에 근거리에 작고 큰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의 수요 당연히 끌어올 수가 있겠고요. 또 바로 뒤쪽에는 이제 학교들이 굉장히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작은 학교들이 아니고 또 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교의 대학생들의 수요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상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일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상인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까운 거리에 또 깨끗한 곳을 찾으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로 자체에서 그런 곳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인기가 있을 매물로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직접적으로 살아보실 분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살아보시면 얼마나 좋은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가면 명동도 나오고요. 남대문도 나오고 이쪽으로 하면 또 동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생활하시기에는 정말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로 집 앞쪽에 청계천이 흐릅니다. 그래서 청계천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거나 또 조깅하시거나 걸으시거나 힐링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집 앞에 바로 나가서 걸으시면 되겠고요. 걷다 올라가 보면 또 동대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구경할 것도 많고 즐길 것들도 많고 누릴 것들도 많기 때문에 동대문도 가깝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또한 근거리에 이제 주변에 동대문 가면 이제 성곽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일부러 많은 분들이 관광차 들리시는 곳이잖아요. 특히 저녁에 가면 야경이 너무 좋고 카페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일부러 많은 분들이 멀리서도 오는 곳인 그곳을 나는 집 앞에서 걸어서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에 만약에 살게 되면은 생활이 편리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집 앞에서 청계천의 물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성곽길을 걸어볼 수도 있는데 자, 지금도 상권은 많이 발달돼 있지만 많은 분들의 인식 속에서 좀 오래됐다는 생각이 드는 골목도 있잖아요. 여기들이 혹시 어떻게 개발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굉장히 개발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가까운 거리부터 좀 큰 호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호재를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과 굉장히 가깝게 일어나는 호재고요. 또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원래 산업은 잘 지키면서 신산업을 하나하나씩 넣는다. 그래서 규모를 키운다라는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끝나가는 사업 아니면 진행 중인 사업 아직 시작하지 않은 구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당연히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주변을 훨씬 더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인데요. 율곡로 자체는 정말 허름한 골목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100% 다 바뀌진 않았지만 예전에는 소규모 공장들이 또 따닥따닥 붙어져 있고 좀 지나가다 보면 너무너무 허물어서 저건 좀 다시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이 날 정도로 좀 낡은 건물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하나하나씩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골목 자체가 깨끗해지고 있고요. 사람이 다니기에 또 좋은 골목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마무리가 된다면 더욱더 사람들이 일부러 찾고 싶은 골목이 되고 더 누리고 싶은 골목이 되고 골목 자체가 조금 더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사업이다, 호재다라는 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 중구 일대를 복합단지로 이제 형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업무단지나 호텔이나 레지던스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도 생기게 되고요. 또 쇼핑센터도 크게 들어가고 마이스센터도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예전에 코엑스 굉장히 크게 들어올 때 굉장히 주변에 호재로 많이 작용을 했는데 강북에 코엑스를 하나 더 만든다, 하나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일대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지역 재생의 활성화도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변이 훨씬 더 좋게 발전을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서울역 광장이나 서소문 역사공원을 잇는 보행로도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이 보행로가 생기게 되면 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은 그 편리한 게 이어질 수 있는 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뭐 집가 상승은 물론이고 직접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의 편의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종로는 이미 알려진 상권이니까요. 앞으로 활성화된다는 소식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또 깨끗하고 세련되게 바뀔까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오피스텔 유형으로 만나볼 텐데 투자 금액이 종로라면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네, 일단 오피스텔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매매가가 4억 2,800만 원에서 4억 5,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세시 3억 7천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에서 120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받아볼 수 있는 동네입니다.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2억 5,700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까지 예상을 해보신다면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월세는 1억 4,100에서 1억 5,300만 원, 전세시 5,800만 원에서 6,300만 원 정도로 접근 가능한 종로의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뭐 나이를 불문하고 오피스텔 찾으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종로 쪽에서 오늘 또 처음 생각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좀 잡아주시죠. 네, 일단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종로 자체는 개발 압력이 높은 구도심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곳을 조금 저렴한 금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살펴보시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서울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런 곳을 잘 찾으셔서 알짜 매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풍부한 수요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에 종로 5가 있고요. 뒤에 대학가 있고요. 수요층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또 조금만 걸어가면 서울대학교 병원에 무려 6,200명 정도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분들의 수요를 다 끌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의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금 부담이 좀 적다라는 것인데요. 요즘에 또 이주택자분들 굉장히 세금 부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오피스텔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미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면에서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중심에서 만나봤습니다. 세금 부담도 덜어가실 수 있는 오피스텔로 종로 한가운데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네요. 자, 2호선과 3호선 함께 교차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는요,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 또 많이들 찾으시는 강남 3구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남 3구 중에서도 서초구, 저희가 또 교대역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이 근처만의 분위기가 또 있는 것 같아서요. 입지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교대역 역세권이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매물인데요. 일단 교대역이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이잖아요. 그래서 2호선, 3호선 다 이용하실 수가 있고 교대역에서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교통이 너무 좋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인접을 해 있어서 외부로 이제 빠져나가실 때도 지방 가실 때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 위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한 정거장만 걸어가면 강남역이 나오기 때문에 강남역이 정말 편의시설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속도 여기로 잡고 일부러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강남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편의시설들을 다 흡수하면서 좀 살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층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일단 강남 업무지구와 밀접을 해 있어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상인분들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법조타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법조타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조금만 가면 또 테헤란로도 나오기 때문에 벤처 산업벨트에서 일을 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다 끌어당길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학군도 굉장히 좋은데요. 학군은 이제 지가 상승에 굉장히 큰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교대를 비롯해서 서일초등학교, 서일중학교, 서운중학교 이런 훌륭한 학군들이 삥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좀 방지한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투자 가치 면에서 볼 때도 개발되는 호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소개해드리는 위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호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좀 효자 역할을 하는 매물로 가져가 본다, 안정적인 매물로 가져가 본다라고 하실 때는 정말 안정적이고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의 매물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위치가 교대역 역세권이라는 것만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입지적인 메리트 만나봤습니다. 자, 뭐 학군을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 투자 가치도 어마어마하다고 하셔서 과연 나중에 얼마만큼의 효자 역할을 할지 기대되는 호재들 몇 가지 한번 꼽아주시죠. 네, 정말 주변에 일어나는 대형 호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가장 큰 호재부터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보사 부지 개발 계획이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정보사 부지가 이제 안양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MDN그룹이 그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2023년에 이제 준공 예정인 사업이다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면적 자체가 삼성역 신사옥보다 크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총 사업비만 2조 4천억 원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큰 규모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곳에는 어떤 것들이 생기냐 보면 대규모 공연장 생기고요. 전시장, 이런 복합 문화 시설과 함께 또 업무 시설들이 따닥따닥따닥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형 친환경 업무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초대로 지구 단위 계획 사업인데요.
강남역에서 이제 서초역 일대에 58만여 부지가 종상향 계획이 있습니다. 용적률도 좀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테헤란로에 비해서 서초대로가 조금 낙후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테헤란로와 비슷한 규모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상업이나 업무나 쇼핑 이런 시설들이 더욱더 확충이 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당연히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주변 환경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롱부지와 롯데 칠성부지 개발 사업인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지구 단위 계획 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코롱부지와 롯데 칠성부지 총 25,400평 부지에 용적률도 한 600%를 적용해서 새롭게 세워지는데요. 이게 엄청 높더라고요. 높이 자체가 한 63빌딩 높이다라고 하고요. 초고층 빌딩이잖아요. 근데 강남 업무단지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초고층 빌딩은 없기 때문에 강남 업무단지 내에서는 아마도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전망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단지 오피스타운이 형성이 되면 당연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안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편의시설들도 더욱더 늘어나면서 주변 자체가 더욱더 개선이 되고 또 확충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사업이요, 이제 지상에는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쾌적한 도심숲 공원을 만들 예정이고요. 지하에는 강북 직통 스피드웨이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경부고속도로 자체가 개통 50년이나 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낡았잖아요. 그리고 교통 정체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또 소음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다 개선이 될 예정이죠. 왜냐하면 지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또 지상에는 쾌적한 도심숲 공원이 되면 보는 것도 좋고 실제적으로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변 사시는 분들에게도 집가 상승은 물론 정말 환경적인 면에서도 만족하시면서 살만한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서초구 서초동의 주택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투자의 욕심이 또 나실 것 같고 그냥 내가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 교대역 역세권의 투룸이라면 지금 시세 얼마 정도일지 만나볼까요? 네. 시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매매가가 5억 5천만 원에서 한 5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시는 한 5억 원 정도만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월세 굉장히 잘 나오는 곳이고요.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2억 2천만 원에서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예상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약 5천에서 6천만 원, 월세 시 약 3억 원 예상되는 서초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위치가 강남권인데도 전세를 활용했을 때 5천만 원대부터 투자 가능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본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간단하게 한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교대형 역세권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변을 보면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살아가기에도 좋고 투자하기에도 좋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번 그쪽에서 사신 분들은 너무 만족하고 사시기 때문에 그 주변을 좀 떠나기가 아쉬울 정도로 좋은 동네다라는 면에서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풍부한 임차 수요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지리적인 면 말씀드렸는데 바로 앞에 이제 법조타운이 있고 강남역 상권도 있고 테헤란로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를 하신 분들도 조금 안정적이게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는 면에서 좀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개발 호재인데요. 미래적인 투자 목표를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호재를 보셔야 됩니다. 아까 잠시 앞에서 대형 개발 호재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형 개발 호재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호재들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호재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주택 소개해 주셨고요.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최한희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그럼 최한희 팀장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우선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들어오셔서도 남아있는 궁금증들 계속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